서울 도심 한복판에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도심 속 별빛을 밝히는 그곳은 바로 이곳 시립서울천문대입니다. 시립서울천문대는 서울에서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천문대라고 하는데요. 광나루역에서 4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천문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천문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천문대의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천체 투영실인 시립서울천문대 별천인데요. 무려 18m짜리 동스크린으로 생생한 우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이곳은 시립서울천문대의 보조관측실인 슬라이딩돔이에요. 친절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양한 천체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달 표면의 자세한 모습이나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개기일식부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얼른 참가 신청을 해야겠죠? 이곳은 시립서울천문대의 주관측실인 원형돔인데요. 서울에서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이 바로 이 600mm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고요. 지구 가까이 있는 화성이나 토성부터 우주 멀리 있는 성단이나 운하까지 모두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요. 오,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오셔서 한번 보세요. 오, 되게 밝다. 오, 되게 잘 보여요. 네, 지금 보신 천체는 성단이라고 하는 천체인데요. 성단은 별들이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까지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 성자와 무리 단자를 써서 성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선생님이 찾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이 천문학자이신가요? 네, 저는 시립서울천문대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천문학자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유명한 논쟁인 블랙홀 논쟁을 통해서 천문학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블랙홀이 어떤 천체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블랙홀은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 죽어갈 때 생겨나는 천체예요. 얘는 어떤 물질을 끌어당기려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가스라든지 먼지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가장 빠른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체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검은 구멍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체를 바로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블랙홀은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옛날부터 있다 없다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언제냐? 바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부터였어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만약에 어떤 별이 굉장히 커다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암흑성이라고 하는 최초의 블랙홀의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바로 블랙홀 또는 암흑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도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만약에 그런 암흑성 또는 블랙홀이 존재할 경우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나 가스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빨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성 또는 블랙홀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 블랙홀이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전 세계 200명이 넘는 관측 천문학자들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블랙홀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 관측된 블랙홀의 사진을 통해서 블랙홀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블랙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천문학자가 이론 천문학자와 관측 천문학자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론 천문학자는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천체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관측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된 현상이나 천체를 실제로 관측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천문학자는 이론 천문학자와 관측 천문학자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천문학자인데요. 가장 유명한 대중천문학자인 칼 세건 교수님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천문학자가 이론 천문학자, 관측 천문학자, 대중 천문학자로 나뉘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천문학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문과학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먼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7개 대학교에서 천문과학에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학교별로 관측 천문학, 이론 천문학 등 특화된 부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천문과학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나 고연산 천문대 같은 관측 천문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천문과학관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자가 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천문학자의 눈인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과연 천체망원경이란 무엇일까요? 천체망원경이란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해서 하늘에서 오는 빛을 모아주는 도구를 천체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천체망원경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갈릴레이식 굴절망원경입니다. 이 굴절망원경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어떠한 대상을 똑바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만 2개를 사용한 케플러식 굴절망원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케플러식 굴절망원경은 볼 수 있는 시야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어떠한 대상을 볼 때 뒤집혀져서 보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대상을 볼 때 뒤집혀져 보이는 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굴절망원경들은 렌즈의 주변부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꺾어주고 다시 모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통의 길이도 같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굴절망원경은 렌즈의 크기가 1m 정도 되었는데 경통의 길이는 19m이고 무게는 무려 26톤이나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천체망원경을 쉽게 만들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모아주는 반사망원경입니다. 같이 반사망원경을 보러 이동해 보시죠. 이렇게 거울을 사용한 반사망원경이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커다란 망원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망원경 거울에 구멍 뚫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경통의 옆쪽에서 보는 뉴턴식 반사 망원경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망원경 거울에 구멍이 뚫는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는 망원경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관측이 가능한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작 중인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망원경도 바로 이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망원경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습용 망원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망원경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경통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경통만 딱 떼고 우리가 손으로 들고 보려고 하면 이게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어떤 천체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품들이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통 부분을 고정시키거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가대예요. 이 가대에는 여기 있는 고정 나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미동 나사라고 하는 나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정 나사를 풀게 되면 망원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있는 고정 나사를 풀게 되면 망원경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미동 나사는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는 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보려고 하는 대상을 정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췄는데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초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기 전에 반드시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초점 조절 나사를 돌리면 망원경이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조절해주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망원경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 망원경을 조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글씨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상이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망원경을 좀 이쪽으로 내리고 근처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인더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다 눈 살짝 대고 대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발견했어요. 됐어요? 네, 잘 잡았나요? 이제 보여요. 아, 보여요? 네. 이거 지금 글씨가 어떻게 보이나요? 네. 글씨가 거꾸로 보여요. 네. 선생님도 한번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거꾸로 보이네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천체망원경을 실제로 조작하는 방법과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실제로 달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위아래는 어때요? 조금 더 위로 올리세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왼쪽으로 미동나사로. 왼쪽으로? 네네네. 잠깐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옮겼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네, 네. 이제 맞으면 맞으면 이제 우리 이제 초점. 초점으로 맞춰야 되고요. 이거 내가 볼게요. 네. 지금 잘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돼요. 많이 흐려요? 네. 그러면 얘를 좀 움직일게요. 조금 더. 조금 더요? 오, 이제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오! 봐주세요. 오, 다리 이렇게 생긴 건 저 처음 알았어요. 다리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항상 이거 말고 막 카메라로 찍는 거 보다가 이런 걸로 보니까 다리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달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되게 처음이라서 되게 느낌이 색달랐고, 이거를 맨날 카메라만 보다가 눈으로 보니까 좀 더 환하고 밝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질감이 달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체험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많이 기쁘네요. 오늘 체험을 계기로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천문학자와 시립서울 천문대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